자, 조문 10.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그래서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요.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고 뒤에 가서 봤더니 본인 입장에서 입이 안 맞아요? 아유, 나 이거 몰랐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문 11. 제646조의 2.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 여기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보험 대리상은 다음 각호의 권한이 있대요. 지금 보험 대리상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지금 4가지가 지금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이제 뒤에 이어서 이 앞에 이 내용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회사 말한다고 그랬어요. 보험 대리상의 제 1항 각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대요. 보험회사가 보험 이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대요. 우리 이 법에서는요, 선의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거, 그걸 선의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요, 고의로 표현하죠, 고의. 그래서 선의의 보험 계약자는요, 이거에 대한 걸 이제 모르는 그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보험자하고 이 대리상의 관계에서 지금 일부 제한한 그건데 일반 계약자는 솔직히 맞이하면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이게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걸 외관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 한 경우에는 이 선의의 이걸 모르는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는 주변의 보험 설계사분들, 이런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대요. 뭐 말하는 거예요? 이 2개 말하는 거죠. 이 2개. 제1항의 제1호 그리고 제1항의 제2호 이렇게 이 2개의 권한이 있대요. 어떤 권한이에요? 자, 보세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이거는 보험자가 작성한 그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그리고 제2호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 설계사분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이 보험료 수령할 수 있는 권한 하나, 그리고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이 2개, 이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보면은 보험 대리상은 이런 권한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 보험료 수령하는 이 그거의 권한은 이 보험자가 작성한 이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좀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요. 이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조문 12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리스크에 따라서 보험료를 정한 거죠. 리스크가 높을수록 이 위험이 높을수록 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죠? 보험 기간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그 보험료도 내려가야 되겠죠. 리스크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이 내용. 조문 13,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런 이제 원인들이 나오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그 계약을 한 사람을 말을 하고 피보험자는 이 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을 하고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요. 모두 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보면 제가 이제 어머니가 있죠. 우리 어머니 암보험을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보험 계약자는 제가 들어줬으니까 보험 계약자는 누구예요? 꽁쌤.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우리 엄마가 보장을 받죠. 그리고 엄니. 보험 수익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제가 받는 걸로 들었겠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공쌤, 보험금은 제가 받아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금 타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경우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제 암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도 저, 피보험자도 저.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보험 수익자는 뭐 제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와이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체크하시고요. 자, 조문 14, 제649조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입니다. 이쪽도 별표를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누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무엇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해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해지를 가지고 뭐 해제로 바꿔 쓴다든지 뭐 취소로 한다든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지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 이 해지하고 해제 조금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지를 하건 해제를 하건 이 하는 시점으로 그 뒤로 이 효력이 이제 소멸되는 것은 같다면 같은 건데 차이가 뭐냐면요. 해지를 하게 되면은 계약을 이렇게 쭉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 해지 시점부터 계약의 이 장래를 향해서만 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었던 거는 있었는데 이 시점부터 소멸이 되는구나. 해지는. 그런데 해제는요. 이 해제를 이 시점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해지와 해제가. 확인하시고요.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639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봤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그래서 여기 639조의 그 보험계약의 경우를 이 말을 바꿔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요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그 보험금액을 지급을 하면은 이 뭐 보험 굳이 이렇게 뭐 쓸 것까지는 아닌데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이요. 보험금액이 감액 지급을 했는데 보험금액이 감액이
되는 보험이 있고 감액이 안 되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이 보험금액이 감액이 안 되는,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요. 이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내용. 그리고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여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야기 나왔네요. 여기도 형광펜 하나 좀 칠하고 갈게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럼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약정이 그러면은 있다고 그러면은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미경과 보험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1년짜리 보험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보험료를 다 낸 거예요. 근데 3개월 정도 있다가 이걸 해지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9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뭐 다른 약정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어떤 거를 예를 생각하면 좋냐면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보통 1년치 이렇게 일신하고 이렇게 결제를 하시죠.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내 차를 중고차로 팔았어요. 근데 이제 1년치 미리 내놨는데 나머지 그 미경과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이렇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경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 미경과 보험료. 조문 15번째.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여기도 별표를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도요.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역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나 보네 생각을 하면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2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예요. 해지 아니고요. 돈 한 푼 안 냈대요. 그러니까 딱 없던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근데 뭐 추정한다 이거 아닌데요. 본다, 간주한다.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최고라는 것은 뭐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빨리 주세요 하고 독촉하는 거예요. 독촉.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그 지급이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아니고요. 해지예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타인에게도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요. 자, 조문 16번. 제652조의 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 2항에 따라 650조 2항이 어떤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 봤던 거 요거. 여기 부분 말하는 거죠. 여기 부분. 650조 2항에 따라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뭘 안에서 해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험료를 연체해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연체해 가지고 그 해지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보험료 연체로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 전체 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 첫째,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가 되고 뭐 최초 보험료를 안 내가지고 그랬던가 뭐 다른 게 안 되고 계속보험료를 안 내가지고 이렇게 해지가 되고요. 보험계약이요. 거기다가 해지연금이 지급이 아니 된 경우에 아직 아니한 경우에 연체되어 있는 그 연체 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보험자에게 지급을 하면서 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제 638조의 이거의 규정은 이게 뭔 규정이에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조문 2번 규정인데요. 그 보험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앞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것의 규정은요, 이 경우에 준용합니다. 조문 17번, 여기도 편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 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자인 거죠. 고지 의무자. 그래서 이들이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때는 보험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고의라는 얘기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는요. 자, 고지 그 의무 위반이 여기 나왔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조문 11번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고지 수령권이 있는 사람, 고지 수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보험 대리상은요, 그 고지 수령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죠? 근데 보험 설계사는요? 고지 수령권이 없어요. 보험 설계사는 그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이제 이것도 그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그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또 보험 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만 지금 언급이 돼 있죠. 고지 수령권은 없죠. 그리고 이 보험자는, 이 보험회사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 보험 대리상의 이 고지 수령권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었었죠. 이 내용.